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탄의 여정 43일차입니다. 오늘은 삶에 익숙해지지 말고 사랑에 익숙해지자. 자신의 날개를 믿자.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류시아 시인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믿지 않으면. 네, 꼬투리가 익어서 저절로 터지지 않으면 목화가 아니지. 벽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벽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창이 아니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나무에나 앉을 수 있지 않으면 새가 아니지. 어떤 강이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안에서 파도로 만들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지. 발끝으로 피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을 끌어내리는 어둠보다 높이 서지 않으면 꽃이 아니지. 만지는 손마다 화상 입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랑으로 금방 아물 것이면 사랑의 상처가 아니지. 자신이 아닌 존재에 희망을 걸고 혼자 운 적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지.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고 행 바꿀 때마다 그 줄이 삐뚤지 않으면 시를 쓴 게 아니지.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날개가 다 있고 자신의 그 천재성이 우리가 보통 있다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 아이와 같은 천재성이 있는데 자신의 날개를 믿고 삶을 꾸준히 향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가진 천재성이 발휘가 되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이렇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한 방울의 이슬이 몸에 떨어지기만 해도 흔들리는 장미꽃 봉오리야,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삶의 방점을 둔다는 얘기는 삶을 사랑한다. 우리가 삶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고 이런 나의 모습, 겉모습이나 내가 가진 것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익숙해져야 된다. 내가 삶을 사랑하는 자세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또 뒤에 또 이제 잇따라 나옵니다. 삶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내게도 나비와 비눗방울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서 나비와 비눗방울 같은 자들이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쾌하고 단순하고 우아하고 활동적인 작은 영혼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노라면 자라투스트라는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은 다만 춤출 줄 아는 신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눗방울이 막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이 경쾌하고 단순한 우아하고 활동적인 작은 영혼들, 이게 이제 얘네들을 보고 삶을 대하는 태도, 아까 말했듯이 삶에 익숙한 게 아니라 삶을 자체를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분노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죽인다. 자, 이제 중력의 영을 죽이자. 중력의 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속 밑으로 땅이 나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우리가 한없이 침잠하려고 하는, 이제 밑으로 추락하려고 하는 그런 중력의 영을 우리가 죽이자. 뭘로써? 분노로써 죽이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자신의, 아까 말했듯 자신의 날개를 믿고 자신의 천재성을 믿고 그렇게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런 단순하고 경쾌한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세 가지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린치핀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린치핀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예술가. 무엇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결과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 시킨 거, 뭐 상사가 시켰거나 또는 내가 해야만 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돈을 받는 거고 그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천재성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거든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죠? 제가 어떤 요구사항보다 더 이상의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네. 삶을 대한 태도부터 해서 뭐 수학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여기서 이런 말 하거든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유, 실험할 수 있는 여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림을 그릴 때 마감에 쫓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작품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마음을 담을 뿐이다.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삶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날개를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진 창의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성 이거를 발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장 또는 일 내에서 이 일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떤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4가지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나의 삶에 연결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훈련할 수 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연습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에 이르는 길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풍요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의 날개를 믿고 작품을 향해 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